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6일 새벽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재인 청와대의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서 요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그 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 다음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해명을 연달아서 내놓고 있는데, 그냥 어제 정도 내놓은 해명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제가 전체적인 느낌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해명이라는 것이 가지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나? 내일을 생각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나시겠지만 사실은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렇게 충돌하는 듯한 양상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왔습니다. 대변인 그렇고 국민소통수석 특히 그렇습니다. 아니, 국민소통수석은 국민하고만 소통하고 검찰하고는 소통 안 합니까? 소통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뭐 짜고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통이라는 것은 검찰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논평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해명도 하고. 그런데 그 해명이 검찰 감수성,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까지도 조금은 좀 고려해서 하는 신중함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한치 앞을 청와대가 못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엊그제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이 밝힌 게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개인비리 의혹, 감찰 중단이 아니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청와대가 이미 파악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던 사안들이다 라고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이건 뭐 구속 기소하면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도한 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도대체. 그러면서 아니, 파악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아니면 또 일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당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있었다는 뜻인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기자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는 검찰 관계자의 그 설명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유재수 전 부시장, 그러니까 2017년 10월 즈음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라. 왜냐하면 특감반원들이 이 사람 이러이러한 뇌물 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휴대전화 포렌식해, 이렇게 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서,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는 얘기죠.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뭐 외국의 벤츠가 2대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유학 비용을 업자로부터 받은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메시지가 있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뭐 김경수 경남지사, 그 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한 단체 카톡막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원본을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 드러났는데, 자기들이 조사한 데에 다 드러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그리고 그 외에 그거에 관한 보강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유재수 전 부시장도 소환 조사를 하고, 뭐 그 당시에 그 휴대전화 뭐 포렌식한 담당자 뭐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검찰은 그거야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거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또 이제 기자들은 청검 충돌 이렇게 씁니다. 이런 사태를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을 받고, 글쎄, 뭐 이제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 결과를 한번 보자. 얼마나 합리적인 논평입니까? 두 번째, 청와대는 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선임행정관 이 사람들과 유재수 씨 간의 텔레그램 대화방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없다. 자기네들이 2017년 10월 달에 그 유재수 씨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그걸 지금 현재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떻게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나 싶어요. 우리 잘 아시지만 텔레그램이든 카카오톡이든 이 친한 사람들끼리는 단체 카톡방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휴대전화에 단체 카톡방 한 너댓 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웬만한 건 다 지우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워낙 이제 대화를 자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단체 카톡방, 가족 단톡방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지금까지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얘기는 그 안에서 금융위원회 관련한 인사 같은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유재수 씨의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그 후에도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자주 소통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재인이 형, 이호철 전 대통령 민정수석한테는 호철이 형, 그리고 다른 당 관계자들, 민주당 관계자들 만나면 호철이 형 아세요? 유재수 씨가 이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면 우리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행정관 이런 사람들도 친문의 이 아주 전위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친하고 대화하고 금융위원회 인사 주고받고 자기 뒷배로서 활용하는 거야 뭐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얼마나 확실한 반박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 섣불리 반박하는 거 아닙니다.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검찰은 그 증거도 나중에 보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또 충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이건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얘기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중단? 그런 건 없었다. 유재수 씨가 감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찰을 못한 것이고,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감찰을 했다면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윤두환 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얘기하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KBS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KBS가 이런저런 그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휴대전화 포렌식까지는 자기네들이 했다. 그런데 포렌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생활적인 문제가 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유재수 씨가 감찰에 나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주장입니다. KBS에 대해 본인이 밝힌 주장입니다. 물론 나와서 발언한 건 아닙니다만 SNS를 통해서 KBS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의 맹점. 우선 유재수 씨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습니다. 공무원이죠. 고위공무원이죠. 고위공무원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 특명감찰반이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싫어 나 안 해. 싫어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지금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한테 뭐 물을. 특명감찰반이 떴다고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되는 것이 더군다나 자기가 비리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 비리가 이미 파악이 된 상태인데 그거를 감찰을 거부한다? 그것도 휴대전화 포렌식까지는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뭔가 나오니까 감찰을 거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감찰을 거부해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감찰을 거부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서 조사해라. 조사해서 조치해라. 라고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하거나 금융위원회에다 시켜서 수사 의뢰를 하거나 이 사람 우리가 보기엔 명백하게 지금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안 받겠대. 그러니까 이 사람 설령 의원 해임 뭐 이런 거 이제 자기가 퇴직한다고 그래도 퇴직시키지 말고 수사 의뢰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게 ABC입니다. 감찰의 ABC. 그걸 청와대 특명감찰반이 모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ABC입니다. 근데 그런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려졌듯이.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만약에 윤도한 수석의 이 말, 자, 유재수, 그러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주장하고 같은 건데 이 말이 맞으려면 그 후의 사후 조치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사 의뢰까지 가서 유재수 씨가 실제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사법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유재수 씨의 승승장구를 손톱만큼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도한 수석이라는 사람도 기자생활 했습니다. 보면 압니다. 보면 아마 자기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KBS하고 인터뷰한 내용 봐가면서 야 무슨 인터뷰를 저렇게 하냐 저거 바로 들통날 일인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적어도 기자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데 똑같은 주장을 지금 윤도한 수석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내가 이런 주장을 해도 내일 검찰이 아무 말 못할 거야.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윤도한 수석이 바로 그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런 고위공직, 차관급 고위공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지는 이런 사람을 그대로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으로 쓰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이 말씀. 네 번째, 이건 이제 올해 4월달 또 윤도한 수석 얘기인데 그때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차관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자진사퇴 형식으로 되게 이제 물러나고 그랬는데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이 이거 내가 지명 잘못해서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명 철회를 했는데 이때도 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나섭니다. 자, 지명 철회를 했으면 검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왜냐면 지명 철회라는 건 지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 제대로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책임 문제가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검증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검증했죠?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 이런 사람들의 책임 문제가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아니, 일반 뭐 기자나 이런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뭐 하나 딱 잘못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잘라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윤도한 수석 뭐라고 했냐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특별한 문제가 없다. 뭐 인사청문회 제도나 아니면 언론의 청문회도 뭐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이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른데 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지명 철회를 했다 그러면 그게 검증의 완결입니까? 검증은요. 청와대에서 완결해서 하는 것이고 그 검증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언론이 검증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으면 청와대가 다 지명 철회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지명 철회를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명철의 첫 사례입니다. 이때가. 그러면 윤도한 수석은 겸허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였어야 된다. 우리가 검증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아니 자진사퇴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지명철회는 더 엄중한 사태이기에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그 검증을 소홀한 측면이 있고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증 시스템을 보다 더 완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대체 문재인 청와대는 왜 이럴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검찰이 과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법무부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대략은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꼼꼼하게 점검하고 나서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내일은 어떻게 되고 모레는 어떻게 되고 일주일 뒤엔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검토를 거쳐서 입장을 내놔야 된다. 아니면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든가 철저히 수사하라든가 그렇게 내놔야 되는데, 이런 검증,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부분에 관한 정말 인지 감수성, 이것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다 하는 것이 우선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걸 정무감각 내지는 정무적 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설령 청와대가 옳은 입장을 발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해서 반박을 하면 청검 충돌 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재인 청와대의 권력 관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임기 하반기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검 충돌이라는 것, 청와대가 설령 옳고 검찰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는 그것을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저는 이 부분이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청와대에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생운동권은 잘 아시지만 자기네들이 학생운동할 때는 무조건 자기네들은 선이고 정부와 권력은 악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학생운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학생운동하고 감옥 갔다가 와서 그게 별이 돼서 오늘날 정치권에도 있고 청와대에 들어갔거든요. 아직도 그 의식에서 전혀 진화되지가 않은 겁니다. 아직도 자기네들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 상대방? 야당이겠죠, 뭐. 야당 또는 청와대가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를 다는 검찰.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는 이 문제의 고리를 풀 수가 없다. 여기에 단 하나 예외 있죠. 북한에 대해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 결과 지금 북한이 동창리에서 계속해서 무슨 엔진 연소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ICBM 연소 시험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 정책. 잘못됐다. 그러면 차라리 일관성 있게 문재인 청와대는 선이고 김정은 국무위원회는 악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대북 정책은 바른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얘기가 좀 곁으로 샜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그래서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지금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에 그 사람을 그대로 또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한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이 대책은 인적 쇄신입니다.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수혈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종교배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종교배가 뭐죠? 동종교배는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뭉쳐 있어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동종교배 중인 거 아닌지. 무슨 얘기냐면 운동권 출신들과 소위 친문 세력만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인적 쇄신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중간에 간다면 이 사고방식이 상당한 정도로 저는 중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눈높이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